안녕하세요, 현명한 어르신 여러분.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15년 넘게 민원 상담을 도와드린 김민서라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아침에 우체통 열어보시고 이게 뭐야? 갑자기 왜 스마트폰으로 뭘 하라는 거지? 하면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민센터 가셨다가 공무원분이 복잡한 디지털 이야기만 하셔서 머리가 어지러우셨던 적 있으신지요? 그 심정 저 진짜 이해해요. 15년 동안 여러분과 같은 분들을 매일 만나 뵈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막막하실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사실 어제만 해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77세 되신 이영수 할아버님이 우리 주민센터에 오셨는데 손에 공문 하나를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김 주무관님, 이거 뭔 소리예요? 8월 31일까지 안 하면 50만 원 내라고 하는데, 나 같은 늙은이는 어떻게 해요? 하시면서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찬찬히 설명해 드리고 나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10분 만에 다 해결해 드렸더니 할아버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이고, 이런 쉬운 방법이 있었구나. 왜 공문에는 이렇게 무섭게만 써놨지? 하시면서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정부에서는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해서 어르신들이 겁부터 내신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8월 31일까지 안 하면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날아올 수 있는 초중요한 정보입니다. 들으시기만 해도 벌써 가슴이 철렁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스마트폰 한 번도 안 만져보신 분도 주민센터 가기 귀찮으신 분도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주민센터에서 매일 평균 60명 정도의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는데요. 처음에 오실 때는 정말 걱정이 태산 같으신 분들이 상담 끝나고 나가실 때는 아이고 김 주무관님 덕분에 살았네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더 뿌듯해요. 그런 분들 중에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정말 많으세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지난달에 오신 박순자 할머님인데요. 82세이신데 혼자 사시거든요. 아들, 딸들은 다 서울에 있고 본인은 시골에서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으로 뭘 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울상을 지으시면서 오셨어요. 김 주무관님, 저 같은 늙은이는 이제 정부에서도 버리는 건가요? 하시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고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렸더니 아이고,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왜 아무도 이렇게 친절하게 안 알려줬지?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문제로 혼자 끙끙 앓고 계실까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정말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털어놓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아껴줄 비밀 팁까지 공개할 예정이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잠깐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콱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댓글에 김민서 따라갈게요 라고 써주시면 제가 하트 뿅뿅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도대체 뭘 해야 하는 거야? 이거잖아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정부로 바뀌면서 생긴 일이에요. 예전에는 모든 일을 종이로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이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 어르신들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겪고 계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 방안들을 마련해 놨어요.
문제는 그런 좋은 제도들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실제로 저희 주민센터에서 통계를 내봤는데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한번 제대로 배우신 분들은 90% 이상이 혼자서도 잘 처리하고 계세요. 그만큼 어려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치 처음에 리모컨 사용법을 몰랐을 때와 비슷해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였지만 한번 배우고 나니까 너무 쉬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 문제가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방법을 모르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이상한 우편물 받으신 분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정부24 앱 설치해서 주민등록 사실조사하세요 같은 안내문 말이에요. 받아보시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이런 걸 하라는 거야. 하시면서 속상하셨죠. 사실 저도 처음에 이 공문을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쓰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무서워하시겠어? 하면서 바로 윗분한테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친근한 문구로 바뀌었지만 이미 무서운 공문을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이게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거대한 디지털 전환의 첫걸음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고 있어요. 5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70%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어르신들을 더 잘 챙기면서 동시에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려는 거예요. 이 정보가 정확해야 복지 혜택, 재난지원금, 세금 혜택 같은 것들이 여러분께 제대로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코로나 지원금 받으실 때도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못 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분들 중에는 왜 나만 빠뜨렸지? 하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하지만 문제는요. 어르신 10명 중 9명은 이걸 모르고 계세요. 심지어 주민센터 직원들조차 저도 잘 모르는데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아시겠죠? 제가 15년간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공감되시면 댓글에 나도 그래요. 써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는 강원도 춘천의 박영철 할아버지예요. 77세이신데 평생 농사 지으며 사신 분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등록 조사하세요라는 문자를 받으셨대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전화 오셔서 민서 씨, 내가 5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 스마트폰으로 뭘 하라는 거야? 이거 사기 아니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건 할아버지가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이 나라에서 살면 안 되는 건가? 하시면서 정말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스마트폰은 손주 유튜브 보여줄 때나 쓰시는 분이라 완전 당황하셨던 거죠. 그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두 번째는 부산의 이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73세이신데 무릎이 아프셔서 주민센터 가는 것도 힘드시거든요. 정부24 앱 설치하라는 안내문 받고 눈앞이 캄캄하셨대요. 민서 씨, 글씨가 너무 작아서 못 보겠어요. 이걸 안 하면 벌금 낸대요. 하시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았는데 이제 늙어서 스마트폰 못한다고 벌금까지 내야 하나? 정말 억울해하시는 목소리였어요. 그 말씀 듣고 제가 바로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거든요. 세 번째는 대전의 최만수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80세이신데 평생 모은 돈 1억 원을 은행에 넣어두셨거든요. 그런데 디지털로 다 바뀌면 내 돈 날아가는 거 아니야? 하시면서 밤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다 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억에 남는 분은 제주도의 김혜순 할머니예요. 78세이신데 혼자 사시면서 감귤 농사를 짓고 계세요. 할머니가 저한테 민서야, 나는 글자도 잘 못 읽는데 어떻게 해? 하시면서 울먹이시더라고요. 평생 열심히 일만 하셨는데 갑자기 디지털 세상이 되니까 완전히 소외감을 느끼신 거죠. 이런 이야기들 우리 집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댓글에 우리 집이야 써주시면 제가 하트 드릴게요. 근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전국에 이런 분들이 수백만 명이나 계세요.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냐면 저희 부서에서 전국 조사를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인구 변화예요. 20년 전만 해도 젊은이와 어르신 비율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어르신이 훨씬 많아졌거든요. 특히 농촌 지역은 어르신 비율이 80%를 넘는 곳도 많아요. 정부는 여러분을 더 잘 챙기기 위해서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세계적인 디지털 바람이에요.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가 온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덴마크나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는 이미 디지털 행정으로 성공했는데 거기는 젊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어르신 비율이 높아서 정부가 어르신 전용 시스템을 따로 만든 거예요. 세 번째는 돈과 효율성 문제예요. 주민센터 운영에 1년에 조 단위 돈이 들거든요. 특히 시골은 이용하는 사람은 적은데 비용은 똑같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는 디지털로 효율을 높이면서도 어르신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네 번째는 사실 여러분이 모르시는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바로 북한과의 통일 대비예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인구가 갑자기 2천만 명 이상 늘어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시스템을 정비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준비 작업이에요. 놀라운 건 정부가 어르신들을 제일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젊은 사람 위주로 디지털 전환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어르신 친화 시스템을 숨겨뒀어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자, 8월 31일까지 해야 할 주민등록 사실조사 어게하면 쉬울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스마트폰 없으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첫 번째 방법은 가족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정부24 앱에 가족 대리 참여 기능이 있거든요. 자녀나 손주가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대신 조사를 해줄 수 있답니다. 신분증 사진만 찍어서 보내주면 되니까 정말 간단해요. 한번 설정해두면 평생 편해요. 두 번째는 공무원 방문 서비스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서비스인데 8월 31일까지 못 끝낸 분들은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가요. 이장님이나 반장님과 함께 천천히 상담하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주민센터 어르신 창구예요. 전국 주민센터에 어르신 전용 창구가 있거든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가시면 한산하고 직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드려요. 심지어 커피나 차도 준비되어 있어요. 네 번째는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많은 복지관에서 디지털 도우미 서비스를 하거든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정말 편해요.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께는 단계별 팁을 드릴게요. 먼저 정부24 앱을 설치하세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정부24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 다음 어르신 모드를 설정하세요. 앱을 켜서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글씨도 커지고 버튼도 커져요.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6자리 숫자로 간편 로그인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조사는 메인 화면에 있는 큰 배너를 눌러서 위치 정보만 제출하시면 돼요. 집 안에서 하실 때는 데이터를 켜고 위치 정보 확인을 해주세요.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화면을 캡처해서 자녀분께 보여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정말 잘해요. 아니면 동네 핸드폰 가게에 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돼요. 대부분 친절하게 도와드려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콜센터 1588-2100번으로 전화하세요. 65세 이상은 전용 상담원이 바로 도와드려요. 이 상담원들은 특별히 어르신 응대 교육을 받은 분들이라 정말 친절해요. 혜택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65세 이상은 정부24 서비스와 증명서 발급이 모두 무료예요. 70세 이상은 집으로 찾아오는 상담과 디지털 교육도 무료고요. 75세 이상은 전담 직원까지 배정받아서 모든 업무를 대행해 드려요. 주민등록조사를 끝내면 복지 혜택, 재난지원금, 농업보조금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정말 한번 해놓으면 평생 편한 거예요.
현명한 어르신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짜 감사드려요. 8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주민센터, 공무원 도움 받으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사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15년 동안 일하면서 어르신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지, 또 얼마나 불안해 하시는지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정작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만 그 방법을 아무도 쉽게 알려드리지 않았을 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다른 분들보다 훨씬 앞서 계세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해놨는지 아시잖아요. 가족 대리 신청, 공무원 방문 서비스, 어르신 전용 창구,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기꾼들을 조심하세요. 요즘 이런 정부 정책을 악용해서 어르신들을 속이는 나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부는 절대로 전화로 비밀번호나 개인정보를 묻지 않아요. 혹시 주민등록조사 때문에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상한 전화가 오면 바로 끊고 주민센터나 가족한테 확인하세요. 진짜 정부기관에서는 절대 급하게 처리하라고 재촉하지 않아요.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만약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가 오시면 123에서 1334번 사기 신고센터로 바로 신고하세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변화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번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훨씬 편해져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증명서 하나 떼려면 주민센터까지 가야 했잖아요. 이제는 집에서도 뽑을 수 있어요. 물론 직접 가서 받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고요.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이나 연금 관련 업무도 디지털로 통합된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어르신 전용 디지털 체험관도 만들고 더 간단한 앱도 준비하고 있어요. 심지어 음성으로 명령하면 알아서 처리해주는 기능까지 개발 중이에요. 변화가 무섭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전국의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이 똑같은 과정을 겪고 계시고 정부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 같은 공무원들도 어르신들이 편하실 수 있도록 매일 고민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해 드린 이유도 여러분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해서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한 선택이죠. 그리고 혹시 주변에 오늘 같은 정보가 필요한 다른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이 변화에 적응해 가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일궈오신 소중한 분들이에요.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까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잖아요. 디지털 전환 정도는 여러분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방법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편한 걸로 선택하셔서 천천히 해보세요. 안 되면 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변화들이 계속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당당해지세요. 나는 스마트폰 못해서 안 되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배우는데 나이는 상관없어요. 80세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앞으로 어르신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에 민서 덕분에 알았어요. 라고 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달아드릴게요.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다른 어르신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되고 직접 보여드셔도 좋아요. 함께 나누면 모두가 편해져요.
행정안전부 김민서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